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저가 종료 이후에 각각의 기준들을 꼭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봐보시면 우리가 태풍이라는 것은 최소한 태풍주의보가 발령했을 때 피해를 인정해 줍니다. 자, 태풍은 112페이지 태풍은 태풍주의보급 이상. 그 다음 두 번째 강풍은 크기가 초당 14m 이상일 때 피해 인정해 줍니다. 강풍 초당 14m 이상. 112페이지 112페이지 지금 하고 있어요. 제일 하단 태풍 강풍 초당 14m. 그럼 이 초당 14m는 어떻게 측정을 할 거니 했을 때 자, 관측소 3개에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 3개에서 평균이 아니라 가장 큰 수치가 초당 14m 이상이면은 강풍 인정.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 인정. 관측소 1, 관측소 2, 관측소 3에서 측정을 하는데 초당 14m짜리 하나만 있어도 보상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평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우박은 정나운 봉우리 저고 속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 얼음 덩어리. 그 다음 113페이지 가보시면 자,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는 조건이 2가지예요. 일단 비가 많이 오는 거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가 호우주의보. 자, 집중호우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보상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상특보. 즉 호우주의보 이상이 발령이 되었어요. 그럼 그때 그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그럼 보상해 줄게. 그 다음에 호우주의보는 발령이 안 됐지만 어쨌든 비가 많이 왔어. 근데 그 많은 비가 자, 누적 강수량이 있어요. 자, 누적 강수량인데 몇 시간 측정한 거다? 12시간 측정했더니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 보상해 줄게. 둘이 엔드 개념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 주면 돼요. 오화 개념 또는 호우주의보 발령했다. 비로 인해서 낙하가 되었어. 보상해 줄게. 주의보는 발령했던 순간적인 12시간의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 내려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보상해 줄게. 그 개념. 그런데 여기에서 이 12시간 누적 강수량을 우리가 측정해야 되잖아요. 측정을 하는데 방금 강풍하고 똑같이 세계소에서 측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측정에 있어서 결과값 쓰는 것에 대한 단서 조항은 없어요. 뭐 가장 큰 수치를 써라, 평균을 써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세계에서 측정해라까지밖에 없어. 누락이겠죠? 당연히 큰 수치 쓰겠잖아요. 근데 방금 큰 수치를 쓰라는 것은 강풍에서밖에 없어. 그 기준이. 자, 그 다음 화재 있고요. 자, 지진 가겠습니다. 자, 지진은 일단 크기가 5.0 이상이에요. 그 수치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지진이 당연히 우리 가수원이 이치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해야겠죠. 즉 우리 가수원이 이치한 그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해 줍니다. 근데 또는 어디에서 우리 가수원하고 인접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진앙으로 인해서 우리 가수원에 있어서 낙하가 되었다. 보상해 줄게. 인접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해 줄게. 자, 가을 동상에는 얼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는데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도 얼고요. 누구도 언다. 잎도 얼어요. 자, 2가지 피해입니다. 가을 동상에는 얼긴 얼어요. 근데 과실도 얼고 잎도 얼어버려. 근데 이 과실은 둘 다 보장해줘요. 누구도? 자, 우리는 지금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 하고 있잖아요. 즉 사과, 배가 얼었어. 보장해줄게. 단감, 떫은감이 얼었어. 보상해줄게. 근데 이 잎은 사과배는 보상 안 해줘요. 누구만? 단감, 떫은감만. 단감 잎이 얼었어요. 떫은감 잎이 얼었어요. 보상해줄게. 사과 잎은 보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을 위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눈으로 판별이 가능해야 되고 이때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에 한하인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다? 10월 31일까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봐보시면 단감, 떫은감.
그러면 이 가을 동상이는 언제부터 우리가 보험을 이렇게 시작을 할 거니 그 말이지. 보장을 언제부터? 보장 시기가 언제냐면 9월 1일부터 시작이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뒤쪽에 나와요. 가을 동상에. 가을 동상에 가보면 9월 1일부터 우리가 보장을 시작을 합니다. 가을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언제까지다고요? 10월 31일 사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줄게. 서리가 내려서. 근데 이 과실은요. 보장 기간이 사과 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다? 11월 10일 안에 사과가 얼었다 보상해 주는 거야. 단감 떫은감은 9월 1일부터 해서 11월 15일 안에 얼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보험 기간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자 교재 117페이지 가보세요. 117페이지. 아니 그 얘기 하려고. 자 교재 117페이지 볼게요. 자, 예, 두고 봐야 돼. 자, 교재 117페이지에서 가을 동상이 찾아보세요. 중간에 자, 사과 배는 Y년이라는 것은 그 해를 의미합니다. 가입한 연도. Y년은 가입 연도, 보험 판매 연도. 그럼 2023년 우리가 보험 가입했으니까 2023년 언제부터 보험이 시작한다? 9월 1일부터. 즉 가을 동상에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서갑에 가보시면 다만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단감 떫은감 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만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교재가 나왔는데 이 교재가 틀렸어요. 그래서 자 11월 15일이 맞아. 그래서 이 교재가 아마 개정될 거예요. 왜냐면 약관에도 안 바뀌었어. 11월 15일로 그대로 있어. 나 복사 써서 넣은 것 같아. 11월 15일이 맞습니다. 아마 4월 중에 개정판이 나올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지수가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요. 참으셔야 됩니다. 농구원에서 참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 정리. 자, 가을 동상이라는 것은 그냥 얼어. 뭐가 과실, 잎이. 뭘로 인해서? 가을 동상에 설이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그 보험의 보장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9월 1일이야. 가을이 9월이니까. 그래서 얘가 언제 보험이 끝나냐면 사과배는 11월 10일 끝나요.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 날 끝나요. 근데 잎은 단감잎 떫은감은 언제 끝난다고요? 10월 31일 날 끝낸다. 그래서 이 잎이 몇 퍼센트 이상 피해가 있을 때 50% 이상 피해가 있을 때 우리가 잎 보상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 113페이지로 옵니다. 자 교재 113페이지 6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자,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에 한하여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우리는 그 피해를 인정해 주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단감이 자 품목이 단감이에요. 자 가을 동상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언제 피해 입었냐면 11월 4일 날, 11월 5일 날 피해가 발생했다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보상이 있어서 자 단감 과실은 보상한다 안 한다? 보상하죠. 언제까지니까? 11월 15일까지니까. 보험 기간이니까. 그렇지만 자 단감 잎도 피해가 있는데 잎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0월 31일까지만 보상하니까. 즉 11월 5일 날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잎은 보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보험 기간이 언제까지니까? 10월 31일까지니까. 자, 그다음 일소 피해는 자 이제 너무 덥습니다. 결론 폭염 피해입니다. 자, 폭염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 113페이지 하고 있어요. 113페이지 7번.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할 생긴 피해를 말하면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익이 개사되어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다. 그럼 이때 자 기준치 폭염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라는 것은 주의보 이상을 말해요. 폭염주의보를 발령할 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자 밑줄 낮 최고 기간이 연속 이틀입니다.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얘도 몇 곳에 측정한다고요? 3곳에서. 말하며 근데 이때는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언제까지다? 해제.
발령부터 해제까지 연속 이틀 동안 33도씨를 유지해줘야 돼요. 발령부터 해제까지예요. 우리 가축에서는 폭염 발령 하루 전, 발령 해제 후 하루 후까지 보상을 해줬잖아요. 가축에서는. 근데 과실은 폭염 발령 일부터 해제 일까지 그 타이에서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때 온도가 이틀 이상 33도씨 이걸 유지를 했을 때 연속이에요. 그것도 연속 개념. 이거 개념 이런 거 갖고 면부책을 여러분이 다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봐보시면 자 폭염 발령일이 자 7월 25일이에요. 폭염 해제일이 8월 3일이에요. 이렇게 조건을 줄 거 아닙니까? 면부책을 판단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때 이제 온도 주겠죠. 온도 날짜별로 줄 거 아닙니까?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쭉 언제까지? 8월 4일까지 주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별로 주겠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 여기는 33도였어. 자 27일, 28일, 29일, 막 30일, 30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33도야. 여기는 31도야. 여기는 30도야. 자 33도야. 이렇게. 그럼 34도야. 막 이렇게 줬을 때. 어쨌든 간에 연속 이틀이란 말이야. 이틀. 그럼 여기 연속 이틀 되잖아요. 조건. 근데 여기는 연속 이틀 조건 안 되잖아. 연속이란 말 중요해. 이 기간 안에 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연속 이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가보면 아까 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제 또 하시다 또 적어준 거예요. 또 적어줬어요. 봐보시면. 그잖아요. 저가 종료 이전에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 자, 당구장 표시 보겠습니다. 단. 저가 종료 이전. 자, 우리는 이 종합 대신에 뭘 가입한다? 한정.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몇 개만 보장한다? 5개.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자, 그 다음 또 당구장 하나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자 손방. 즉 손방이 추가된 거예요. 손해 방지 비용에 대해서 뭐 해주겠다? 지급해주겠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시설에만 지금까지 비용 손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실에도 이게 하나 들어온 거예요. 즉 손해 방지 비용을 지급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만 방제 비용, 시설 보수 비용 등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그 말이에요. 자, 손해 방지 비용이 여기가 들어왔는데 자, 지금 태풍이 이제 불려고 해. 태풍이 예보가 뜬 거야. 태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풍이 붑니다. 라고. 그래서 계약자가 자, 태풍이요. 태풍이 주의가 아직 발령 안 됐어. 예보가 뜬 거야. 예보. 그래서 계약자가 얼른 가가지고 7월 20일 날 뭐 했어요? 미리서 다 내가 조치를 한 거야. 방지 조치를. 뭐 지대 같은 거 어때요? 다시 좀 이렇게 튼튼히 예민다든가 뭐 내가 미리서 어때요? 다시 가가지고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서 뭐요? 방제를 하니라고 뭐 좀 비용이 들어갔어. 방제 비용 들어가고 또 뭘 들어갔다고 그랬냐? 시설. 자, 시설 같은 거 좀 노화됐으면 다시 좀 어때? 보수 좀 하고. 그래서 시설 보수 비용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 비용을 갖다가 우리는 뭘로 방금 손방을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할 거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인정 안 한다고. 이것은 계약자의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이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상적인 영농 우리 있잖아요. 가축에서는 이제 관리비용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농작물에서는 이 계약자의 의무사항이에요. 그 의무사항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상적인 영농활동이야. 영농활동. 계약자의 의무야. 의무. 그럼 이 손방이라는 이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태풍이 불었을 때 이미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자가 행한 행위 그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사전에 결론은 뭐냐면 이 손방은 내가 사전에 가서 태풍이 불기 전에 사전에 조치한 것을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손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사고가 났을 때, 즉 태풍이 불었어. 그 불었을 때 내가 가서 최대한의 피해를 줄일 때 비용이 들어간 것을 갖다가 손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저가 종류 특정. 자,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그 다음에 일소 피해.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아까 했던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까지 떨고 오늘 처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자,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원래는 이 과목에 들어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교재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7회 때 7회 교재로 다 복원시킨 거예요.
7회까지는 전부 이 교재가 이렇게 생겼었어, 원래. 근데 8회 때 이 교재를 다 섞으면서 이 보상하지 않는 소녀 갖다 이 과목 갖다 넣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1과목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다 복원된 거야, 복원. 봐보시면, 자, 저가 종료 이전에 보장하지 않는 소녀, 즉 생리의 우리. 자, 저가 종료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잖아요. 그럼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갖다가 개수, 재병, 때마, 기기 이렇게 막 외웠어, 옛날에. 개수, 재병, 때마, 기기. 즉 뭐라고 나왔냐면 저가 종료 이후에 개수, 재병, 때마, 기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막 추가가 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2라는 것은 뭐냐면 수학기 때야, 수학기 때. 그럼 우리가 저가 종료 이전에 수학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수만 빠지면 되는 거야, 수만. 여기다 그대로 써보면 여기 이 수가 없다고. 여기는 수학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개수, 재, 병, 땜, 하, 기. 근데 이제 물론 보도 있어요. 이렇게 기복이 그러더라고. 개수 옛날에는 개수, 재병, 땜, 하, 기 그랬는데 이제 개수, 재병, 땜, 하, 기, 보기. 네. 그럼 이제 A가 뭔지 볼게요. 첫 번째 거기에서 119페이지에서 이 개라는 것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해서 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여기는 이제 물론 없어요. 수학기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는 우리 계약자의 영농활동. 그 영농활동이 거기에서 뭐냐면 나번에 제초관리, 시비관리, 그럼 영농활동이잖아요. 계약자가 이런 영농활동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서 자, 병충해 보상 안 하죠? 병충해 보상 안 한다. 그 다음에 댐이나 제방이 무너져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마번에 가보시면 하우스 부대시설, 즉 노후 및 하자잖아요. 하자, 노후. 즉 시설물 하자로 인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우리 방제시설 있잖아, 이런 거. 방제시설이 노후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준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기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보시면 야 이게 추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보시면 가 됐죠. 나 됐죠. 그다음 다번에 병충해 됐잖아요. 그다음 라번에 땜 나왔잖아요. 그다음 마에서 하자 나왔잖아요. 그다음 바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기상특보예요. 기상특보 관련, 기상특보. 즉 계약 체결 시점에 여기가 자 기상특보. 계약 체결 시점에 기상특보로 인한 피해는 보상. 지금 내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었다 이거야. 그 태풍에서 피해 봤어. 보상 안 해주겠다 이 말이야.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가 하나 더 나왔잖아요. 뭐냐면 4번에 가보시면 4번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동록이 있고 또 아가 가보시면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라는 것은 지금 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 즉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기타인데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좀 합니다. 우리 사과 쪽은. 얘가 이제 계속 중복이 돼요. 우리 포도도 가고 뭣도 가게 되면. 개수, 재방, 때마, 기복 이게 계속 얘는 기본 세팅이야.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사과에만 있는 것이 있어. 그 사과에만 있는 게 뭐냐면 자 4예요. 4. 그 4에 뭐냐면 동록이라는 게 있어. 동록. 여러분들 사과 아마 보신 사과 있을 거예요. 사과가 이게 있는데 녹슨 것처럼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어. 녹슨 것처럼 사과. 그럼 맨 처음에는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과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동록은 보상하지 않겠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우리 사과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병이 뭐냐면 자 봐보세요. 자.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화상병. 빨갛게 타버려 가수원. 얘는 세균이야 세균. 빨갛게 타가지고 이 화상병이 걸리잖아요. 가수원을 폐원시켜 버립니다. 그 사과나무 다 묻어야 돼. 무시무시한 병이야. 이 사과에서 치명적인 병입니다. 근데 화상병은 보상하지 않는다. 얘는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합니다. 별도.
이 농작물 재배에서 재보면 보상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가면 전쟁 같은 거 당연히 보상 안 하고요. 자, 그럼 여기 저가 종료 이유 한번 가보세요. 자, 가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자, 걔 나왔죠? 그다음 나번에 가보시면 자, 수학기 나왔어요. 수학기. 자, 수학기 나왔죠? 그다음 다번에 가보시면 제초관리 나왔죠? 영농활동. 그다음 나에 가보면 병충해 있습니다. 병충해 보상 안 합니다. 그다음 마 가보시면 제방댐 나옵니다. 마. 그죠?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 다음 이제 바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얘도 아까 바에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인데, 자, 방금 우리가 저가 종료 이후에 있어서는 강풍이 초당 얼마라겠어요? 14m죠. 그게 당연히 뭐예요? 초당 14m 미만에 의한 강풍으로 인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말. 초당 14m 이상부터 보상하니까. 그래서 얘가 무슨 내용이에요? 거기에 자, 마. 그다음 얘도 동록 보상한다 안 한다? 보상 안 한다. 그 다음에 자본에 가보시면 당연히 어때요? 우리는 지금 사과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가 되어 있는 과실을 보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수확을 해서 창고로 들어간 과실은 보상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에 저장한 과실. 그 다음에 차에 저장성 약화 또는 과실 경도, 즉 우리 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카본에 가보시면 자, 잎소지라 우리 카본 있잖아요.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 자, 잎소지라는 것은 잎을 따는 작업이에요. 우리 사과 잎을 따는 거야. 배 잎을 따고. 특히 사과 잎을 만나야 돼. 왜 그러냐면 자, 나무에 사과나무에 자, 이 잎이 굉장히 많아. 잎이. 근데 이 잎 속에 사과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어때요? 태양광을 제대로 못 받겠잖아요. 그래서 이 잎을 다 따버려. 나중에 좀 따줍니다. 근데 이 잎을 너무 많이 따가지고 어때요? 태양광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얘가 일소피 현상이 발생하겠잖아요. 네, 그렇게 계약자가 너무 과도한 이렇게 잎을 제거한 걸로 인해서 일소피에 발생한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파에 뭐예요? 화상병 안 해주고 전쟁 안 해주고 그 말이에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됐죠? 그래서 자, 다시 말하자면 일단 기본 세팅 여기 개수 재병댐 그래서 여기 수학기 여기는 이제 수학기가 아니니까 얘가 빠진 거잖아요. 개수 재병댐아 기보기. 그래서 일단 이 기보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된 것만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속 그렇게 외워요. 개수 재병댐아 기보기. 개수 재병댐아 기보기. 추가되는 거. 이 예전에 이 동록은 굉장히 사실 문제됐었어요. 이건 여담입니다. 이 동록이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사과에가 이렇게 막 까칠까칠 생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현상이 돼버렸냐면 이게 소송과에 아마 갔을 거예요. 이게 이 농가에서는 이 동록이 돼버리면 사과의 품질이 저하되니까 완전히 다 농사를 망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품질 저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요. 개수보험이야. 개수가 줄어든 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록을 안 해주는 거예요. 품질 저하를 보상 안 하니까. 근데 이 동록을 우리 농가에서는 어떻게 계속 주장을 했었냐면 얘는 농약 잘못이야. 이 농약에 문제가 있다. 어떤 그 특정인의 농약을 썼더니 동록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야. 태풍이 불었을 때 이 잎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딱 이렇게 과실을 스치면서 그때가 스크래치 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즉 뭘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얘는 뭐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자연재해 영향을 보상을 해주라. 근데 이쪽에서는 이 농약의 잘못이야. 그리고 특히 우리가 왔잖아요. 막 할 때 이 농약 치면서 했는데 얘가 서로 양쪽에서 그거 아니야. 우리 아니야 하고 있는 거였어. 어쨌든 얘가 결론이 안 났어. 해가지고 어쨌든 뭐예요? 동록은 보상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7페이지부터 우리 보험료 산출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감액 쭉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교재 봐보시면
12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교재에서 123페이지 가보면 123페이지에서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들어왔잖아요. 평년 착가량이란 공식이 124페이지 봐보세요. 방금 우리가 A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한다겠죠. 근데 이 가입 수확량 뭘로 기준한다겠어요? 평년 착가량의 100%가 가입 수확량이 된다고 그랬죠. 이 평년 착가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바로 이 124페이지에 있는 네모 박스예요. 이 공식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제 평년 착가량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보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고 자, 또 여기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 특강 찍어놨으니까 이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